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태용을 잡아라. 태용 얘기가 갑자기 또 왜 나오냐? 태용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람입니다. 이 진짜 참 60년대 70년대에 보통 무슨 귀순용사 해가지고 북한 사람 오면은 맨날 이런 사진 찍었잖아요. 막 만세 부르면서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거 하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21세기에도 이런 거 하더라고요. 참 이 어색한 포즈 어떡할 겁니까? 이거 마치 이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총뿌리를 들이대서 항복 뭐 이런 표정이 딱 그런 표정 아니에요? 어이구야 항복이요. 자, 태용호가 어떤 인물이냐? 갑자기 태용호 왜 느닷없이 꺼냈느냐? 원래 이제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주로 외교 활동을 해오던 사람인데 2016년 8월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각종 이 인터뷰, 강연, 저술 이런 걸 통해서 북한 망해라 저주를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이제 주술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태용호가 탈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의혹들이 쏟아졌어요. 2016년 6월에 북한에서 국가 비밀 누설, 자금 횡령,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태용호를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태용호가 소환에 불응을 해요. 그러니까 소환이라는 건 본국으로 와라, 너 조사 좀 해야겠다. 라니까 태용호가 나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때 뭘 하냐면은 큰일 났다. 나 가면 이제 죽겠구나 싶으니까 영국의 정보기관과 접촉을 합니다. 골프 치러 가가지고 이 사람이 골프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맨날 골프 치고 자기 골프채 되게 고급 골프채가 있는데 아무튼 골프 치러 가가지고 영국에 이제 그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이 첩보기관을 불러내서 같이 골프 치면서 언지를 줬다 그래요. 나 아무래도 망명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뉘앙스를 이제 흘렸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 그 전부터 친하게 지낸 영국의 정보기관 사람이 있다는 건 국가 비밀 누설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영국의 첩보기관이 뭐예요? MI6죠. 거기서 이제 CIA에 연락을 해요. 야, 얘 망명하고 싶다는데 어떡할까? CIA가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망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망명을 여기 아직은 타진만 한 거죠. 8월 달에 망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에서 이제 7월 한 달 지나서 얘가 소환에 불응을 하니까 북한의 중앙검찰서에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수사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오면 수사할래라고 한 거였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해서 얘 이제 강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영국에 얘는 이런 피의자니까 범죄자 인도 조약에 의거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이 요구를 하겠죠. 이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영국 정부에 이걸 이제 보냈고 영국 정부는 이미 미국하고 짜고 얘를 빼돌려야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달에 한국으로 온 거예요. 공군기를 타고 쫙 왔어요. 근데 8월 18일 한국일보에서 태용호가 이 탈북 과정에서 64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얘가 한국일보가 왜 갑자기 태용호를 공격하는 보도를 했으냐? 공격하는 보도가 아니고 엄청 칭찬하는 보도예요. 북한의 통치 자금을 64억 원이나 가져온 영웅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들통이 났죠. 자금 횡령이 실제 있었구나. 네, 이걸 자랑스럽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망명을 타진했을 때 미국 CIA가 너 어디로 가고 싶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태용호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영국에 그냥 머물러도 되는 거예요. 영국으로 망명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경우들 흔히 있어요. 그 나라 주재의 대사로 가 있다가 그 나라로 그냥 망명해버린 경우 흔히 있거든요. 본국하고 이제 막 정치적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CIA가 물어봤으니까 미국에 가면 더 대접받을 수 있을 건데 미국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참 희한하죠. 왜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가장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건 이 미성년자 강간 문제예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은 미성년자 강간 처벌이 엄청 강합니다. 영국은 사형이에요. 미국도 엄청 세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성범죄에 엄청 반대한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의도하고 한국에 온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태용호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얘를 데리고 가는데, 공항으로 데리고 가는데, 나 내 골프채 챙겨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다가 중간에 부인은 저기 쇼핑몰 잠깐 들려서 쇼핑 좀 하고 갑시다. 쇼핑하고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네.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이제 태용호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뭘 하느냐. 가장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건 이거예요. 5월 14일. 5월 14일이면 어떤 때냐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했죠.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박아놓고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북에서 취소를 합니다. 취소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남쪽에 통지한 건 한미연합훈련 문제였어요. 근데 북의 보도에 보면은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있는데 태용호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태용호가 5월 14일 날 국회의원회관에 가가지고 강연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 주로 하는 얘기가 북한 망한다, 북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북한 인민들을 봉기하게 하고 싶다. 자기가 죽으면 통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상한 왜 도움이 된다는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계속 북한 망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악선전을 해요. 이런 이제 책도 썼어요. 무슨 사오실의 뭐죠, 뭐 그런 책인데 엄청 많이 팔렸대요. 제 책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 판문점 선언 시대에 어떻게 제 책보다 더 많이 팔립니까? 근데 이런 이제 책의 내용이 워낙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른 탈북자 한 명이 태용호 책의 거짓을 파헤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제 발간이 될 건데 뭐 흥미진진해요. 뭐 페이스북에 몇 가지 사례들을 쭉 공개를 했던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그 북한 내부의 이런 시스템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걸로 보면 태용호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쭉 다 증명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책 쓰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태용호가 영국에서도 주로 한 건 뭐냐면은 홍보 선전 사업 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체제 우월성 이런 것들을 막 다른 나라에 막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와가지고 정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태용호가 직접 쓴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다 써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남북 간에 몸만 있으면 TV에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씩 하고 어디 신문사 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이러면서 남북관계 초치는 일을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얘가 계속 설치고 다니는데 그대로 봐둘 거냐. 특히 국회에서 강연을 했다? 이건 뭐냐면 국회에서 이 사람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람을 활용을 하고 있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국내 이제 반북 세력들이 주로 이제 뭘 합니까? 탈북자들을 묶어가지고 조직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북한을 붕괴시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에 뭐 이를테면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된 거는 황장엽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황장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망명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접수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황장엽 죽고 나서 그 뒤로는 사실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이. 근데 태용호가 딱 오면서 탈북자 사회에서 다시 또 태용호를 내세워서 또 뭘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 그래요. 어쨌든 반북 단체들이 태용호를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인 반북 활동을 하려고 할 거고 태용호 입장에서도 이 고위급 탈북자들은 자기들의 이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다른 탈북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이 악담을 퍼붓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이걸 가만히 놔두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겠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하는 데서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회에 부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 이 사람 불러가지고 뭘 듣겠다는 건지 그 전에도 거짓말 계속 하는 게 나왔었는데 제일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짓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 한국 드라마가 만연했는데 이 북한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가 훨씬 재밌어서 북한이 드라마 제작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북한에는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바로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죠. 네. 네. NK투데이 들어오시면 지난 10년간 나왔던 북한 드라마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좋아요. 북한의 드라마도 지난 10년간 상당한 이 변화 발전이 있었어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드라마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다 아는, 좀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다 알만한 거짓말을 그냥 막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문점 이행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